오늘도 여느 때처럼 재밌는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반전의 연속인 범죄 스릴러 영화 같은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에 사는 평범한 30대 유부녀이자 남편과 슬아의 쌍둥이 딸을 둔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소개만 들으시면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라고 판단이 드시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주부인데 자식을 낳기 전 더럽고 추악한 사건에 휘말려서 골이 빠지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2살 무렵에 암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런지 가슴이 아프거나 슬프지는 않은데 아빠가 홀로 저를 키우셨던 걸 떠올리면 눈물샘이 절로 열린답니다. 아빠는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시려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하셨는데 본업을 제외하고도 가구 배달과 에어컨 설치를 부업으로 하셨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일하신 아빠는 제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졸업과 입학식 같은 날에도 꼭 찾아와 주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시며 엄마의 빈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죠. 그래서 전 한 번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꽤 바르게 성장했고 사교육도 잘 받은 덕에 명문대 미대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한 특기라서 졸업 후에도 그림 그리며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화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게 마음을 먹고 미대 입시학원에 선생님으로 취직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아이들 그림을 봐주며 틈틈이 저만의 그림을 그리며 꿈의 갈증을 풀면서 살았네요.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학원 화실에만 박혀 지내는 걸 안쓰럽게 본 동료 선생님이 소개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나이도 찰만큼 찼고 연애한 지도 꽤 오래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 자리에 나갔는데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모델처럼 훤칠하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남자가 등장해서 소개팅이라기보단 신기한 구경을 하러 나온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소개팅남이 저를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 카톡과 전화로 구애를 해주었습니다. 멋진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어 한번 만나보기로 했네요. 그런데 이 남자 만나면 만날수록 더 멋있고 좋은 점만 계속 드러났답니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멋진 폭발하는 말들과 행동이 제 혼을 쏙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열렬히 사랑을 했고 결혼 정년기까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33살에 그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멋진 남자가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죠. 여하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고 곧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사셨던 분이라 예비 남편을 보시자마자 귀엽게 화를 내셨답니다. 자네가 내 딸의 마음을 빼앗은 놈인가? 이런 제길, 왜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거야? 또 대기업 다니는 수재라고 흠잡을 데가 없는 녀석을 데리고 와서 반대를 못하겠잖아. 예, 아버님. 지수랑 결혼하기로 한 독고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독고군. 내 딸 지수가 사람 보는 눈이 워낙 정확하니 반대는 하지 않겠네. 그런데 내 딸을 울렸다간 자네에게 뚫려있는 구멍이라는 모든 구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알았나?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지수를 울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박력까지 있구만. 지수, 넌 어디서 이렇게 잘난 놈을 꼬셔온 거야? 성격까지 좋은 것 같아 시비도 걸지 못하겠잖아. 아빠는 예전부터 농담으로 저에게 시집가지 말고 당신의 옆에서 평생 같이 살자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완벽한 남편을 데리고 가니 마음에 드셔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인사를 드리고 며칠 뒤에 시댁에 처음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들 저를 좋아할 게 분명하다며 세뇌를 시켜서 긴장을 풀고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친정아빠와 비슷한 푸근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진이가 만나는 색시가 오셨구만. 듣던 대로 아주 예쁘고 참하게 생겼네. 아버님 감사해요. 그리고 오빠가 누굴 닮아 잘생기고 멋진가 했더니 아버님을 쏙 빼닮았어요.
그래, 그래. 아들놈이 내 젊은 시절하고 많이 닮긴 했지. 어쨌든 한 식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기분이 좋네. 지수 형 덕분에 집안이 환해지기도 하고 말이야. 에? 시아버지와 칭찬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걸친 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예쁘긴 뭐가 예뻐. 내 아들이 훨씬 아깝구만. 하여튼 당신은 입 바른 소리를 잘한다니까. 어서 와요. 내가 말 놔도 되지?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혹시 음식 준비 중이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대는 성격인가 봐. 아니면 내가 개념 없이 우리 집에 처음 온 사람을 주방으로 데려가 일을 시킬 사람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톡 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근심을 주시고 주방으로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셨답니다. 이윽고 네 사람이 모여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를 눈치챈 시아버지가 긴장을 풀고 편하게 먹으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편하게 먹어, 지수야. 우리가 안 잡아 먹으니까 겁내지 말라고. 이런 자리가 편하면 쓰나. 적당히 어려워해야지. 당신은 왜 며느리 될 사람을 견제하고 그래? 세기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다고 그렇게 띄우는 거야? 나도 저 나이 때는 수원 바닥에서 날렸거든? 당신 만나기 전에 나한테 들이대던 남자가 한 트럭은 된다고. 어련하시겠어요. 알았으니까 표정 좀 풀지 그래. 당신 얼굴이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잖아.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감사하긴 했지만 그런 말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짜증이 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긴장한 채로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앞에 두고 저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었어요. 호구조사와 학벌, 직업 등 묻는 말씀에 빠짐없이 대답을 해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조금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양,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겠구만. 혼자 자식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말이야. 게다가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정말 대단하시네. 네, 저는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 컸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죠. 그럼 아버님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많이 섭섭하시겠어? 그러자 남편이 친정에 가서 아빠가 딸 바보인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우스갯소리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귀한 딸이 며느리가 된다는 것에 무척이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들 하하호호 웃으며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웃음이 가라앉을 때쯤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호래비 밑에서 큰 게 무슨 자랑이라고 미주알 고주알 떠드니? 옛날 같으면 호래미 자식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 그리고 네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니? 그런 건 혼자 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죄송해요. 아버님이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시시콜콜 떠들었나 봐요. 제가 많이 수다스러웠죠? 죄송해요, 어머님. 됐다. 그리고 내 남편이 결혼을 허락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아들 정도면 너보다 훨씬 집안도 좋고 잘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 무조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내가 되겠다고 말씀드리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특별한 이유 없이 왜 반대를 하느냐고 말리셨지만 제가 시댁에서 나갈 때까지 허락한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답니다.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생겨서 괜히 트집을 잡는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이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도 절대 저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의 말을 해주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친해지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애교를 부리며 선물도 드려봤고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외식도 시켜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편한 표정은 쉽게 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며느리 좀 잘 봐주라고 설득하는 말씀을 하셔서 겨우 승낙을 받았죠. 그래서 전 결혼 후에 시어머니와 가까워져서 제 진 면목을 보여드리고 모녀 같은 사이가 되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친정 아빠한테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 어머니가 감히 널 반대를 했다는 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싫어했다는 게 너무 화난다. 지수야, 너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마음고생하는 거
이 아빠는 절대 못 본다. 아빠,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원래 시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장가 보낼 때 기강을 잡으려고 그런다고 하잖아. 그리고 시아버지가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아빠 딸 마음고생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시집 보내줘. 나 오빠 진짜 사랑하고 좋아한단 말이야. 이 남자 아니면 누구랑도 결혼 같은 거 못할 것 같아. 에휴, 네가 그렇게 좋다 하니 별 수가 있겠느냐. 이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네 마음을 꺾을 수가 있겠니? 아빠, 해준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날 얼마나 잘 키워줬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 아빠한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 그러자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랜만에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결혼 준비에 앞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아빠는 허허 웃으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잠시 뒤에 시어머니가 시비를 걸듯이 말씀하셔서 아빠와 신경전을 하셨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면서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으셨어요? 남자 기능을 상실해서 그런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먹고 사는데 바빠서 다른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죠. 남자 기능을 상실하다니 안 싸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면 아니지 왜 발끈하고 그래요? 마치 숨겨진 비밀이 탄로난 사람처럼? 뭐 어쨌든 내가 사돈 딸을 며느리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억지로 허락하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저도 안사돈이 내 딸을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똑같이 반대했습니다. 안사돈 같은 시모를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했습니다. 뭐요? 호래비 주제에 반대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누가 봐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 걸 모르세요? 지금 장사라고 했습니까? 안사돈은 아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겁니까? 천박해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와 남편,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저러니 이해해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결국 아빠는 시아버지를 봐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경전은 쉽게 끝나지 않고 서로를 물고 뜯는 말을 아낌없이 내뱉었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며 양가 식구들이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친분을 쌓아가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여보, 그리고 사돈, 이렇게 화가 난 채로 돌아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친목을 다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분명 오늘을 웃으면서 수다로 떨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자 아빠와 시어머니는 질색을 하며 싫다고 하셨는데 자식인 저와 남편이 한번 해보자고 부추겨서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수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도 푹 자고 컨디션이 좋아서 메이크업도 잘 먹었고 드레스도 몸에 꼭 맞았어요. 준비를 다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제가 봐도 예쁘더라고요. 이윽고 예식이 시작되고 남편이 먼저 입장하고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입장과 동시에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수야, 잘 살아야 한다. 이 아빠가 못해준 거 독고서방한테 다 해달라고 해라. 아빠 알았어. 잘 살 테니까 울지 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하지만 아빠는 급기야 몸을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눈물이 전염되어 저까지 큰 소리로 꺼이꺼이 울고 말았어요. 화장이 다 지워져서 팬더 눈이 되었죠. 다행히 하객들이 예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을 했고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 혼주석에 앉아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을 즐기느라 어른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제안하셨던 가족 모임 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친목을 다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시어머니와 아빠의 사이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어요. 아빠가 아무리 좋게 대하려 해도 시어머니가 늘 시비조로 말을 던지셨습니다. 아이고, 울보사돈 오셨어요. 누가 보면 딸이 염전으로 팔려가는 줄 알겠던데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져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무사히 예식을 마쳤으니 다행이죠. 무사히요? 허! 결혼식에 온 저희 하객들이 하나같이 사연 있는 집안과 결혼하는 거냐고 물어와서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아세요? 혼전 임신이 돼서 억지로 시집 보내는 거냐는 말까지 들었다고요. 아, 그랬군요. 저 때문에 불편한 말을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져주듯이 사과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후 다시 식구들이 모였을 때는 치고받듯이 살벌하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돈, 딸내미가 살림을 못해도 너무 못하더라고요. 제가 애들 신혼집을 가봤더니 개판 5분 전이 따로 없었어요. 새애기가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더군요. 안사돈, 엄마 없이 자란 이야기를 또 왜 하십니까? 그리고 제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살림을 혼자 터득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애입니다. 나도 애들 집에 가봤는데 잘 해놓고 살던데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반기를 들고 승질을 내세요? 치! 마누라 없이 혼자 산 티를 팍팍 내는구만. 뭐라고요? 안사돈 당장 사과하세요. 자꾸 죽은 내 아내를 욕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못 참습니다. 이거 호랩이라고 몇 마디 했다고 발끈하는 것 좀 봐. 사돈, 왜 그동안 여자가 없는지 알 것 같네요. 그 성질머리에 어떤 여자가 좋다고 붙겠어요? 뭐요? 이봐요 사돈. 나도 인기 좀 있어요. 동안 페이스의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관리하시는 줄 알아요? 어디 가면 40대 후반으로 본다고요. 40대 후반이요? 어떤 눈깔이 삔 여편네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 사돈 안 되겠네. 자격지심에 허언증까지 그득하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비웃음에 화가 난 아빠는 똑같이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보니 독고서방이 박가사돈을 많이 닮은 것 같군요. 얼굴과 키, 인성까지 모두 박가사돈을 빼다 박았다니까요. 그게 정말 천원인 것 같습니다. 안사돈을 닮았더라면 이런 인물이 나왔겠습니까? 이놈의 사돈이 자꾸 선을 넘네. 이봐요. 내 아들은 누가 봐도 날 더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랑 아들이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남매 사이로 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남매? 안사돈이 도끼병이 심하시군요. 제가 봤을 땐 박가사돈이 아니었으면 평생 결혼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보세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나 좋다고 내 꽁무니를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다투셨는데 다른 식구들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말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냥 두 분이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정이 들기를 바랐죠. 나중에 아빠를 따로 뵙고 시어머니와 제발 잘 지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노력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데다가 저에게 시모 노릇을 하려고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시댁의 시아버지가 외출하시고 혼자 계실 때면 살림을 가르치겠다고 꼭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온종일 서서 밥하고 요리하고 청소와 살림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넌 개나 소나 끓일 줄 아는 김치찌개를 이따위로 끓이느냐? 정말 맛없다. 맛이 없다고요? 제 입에는 맛만 좋은걸요. 그리고 오빠도 제가 해준 음식이 다 맛있다고 했어요. 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니? 그럼 신혼인데 네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 하겠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시 끓이도록 해라. 그리고 온 김에 내가 김장 좀 하고 가라. 조금 있으면 배추랑 알타리가 배달 올 테니까 김치 한번 담가봐.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하니까 알아서 만들어봐라. 저 혼자서요? 알겠어요. 김장은 매년 아빠랑 같이 해와서 기본 맛은 낼 수 있을 거예요. 어허,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이따 밤에 올 테니 담가봐. 저는 밤 시간에 학원에 나가야 해서 일하기 싫었는데 시어머니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는 마음으로 꾹 참고 김장도 다 해놓고 청소까지 깔끔하게 했답니다. 이윽고 저녁 시간에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제가 담은 김치 맛을 보시더니 바로 뱉어버리더군요. 이게 뭐냐? 김치가 맞는 거야? 내 평생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김치는 처음이다. 너 평생 이따위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거니? 이러니 네가 만든 음식들이 하나같이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다고요? 이상하다. 제 입에는 엄청 맛있거든요. 그럼 어머님, 조금 있다가 아버님 들어오시면 김치 맛을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오빠도 퇴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했으니까 남자들 입맛을 물어봐요. 너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 내가 맛이 없다면 그런 줄 알고 가르쳐 달라고 할 것이지 어디서 도전장을 내밀어?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기분 상하셨으면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드리는데 때마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시어머니한테 제발 좀 며느리를 그만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등을 토닥이며 고생 많았고 자기가 모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제가 담은 김치를 맛본 시아버지와 남편은 눈을 번쩍 뜨며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맛은 어릴 적 가난해서 쫄쫄이 굶고 있던 나를 불러서 밥을 내주었던 옆집 아주머니의 김치 맛이야. 내가 나이를 먹으면 김치 맛을 언제 다시 맛보나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다시 먹게 되었어. 세아가, 이 김치 네가 담근 게 맞니? 네. 그런데 그렇게 맛있으세요? 아버님 입에 맞으신 거죠? 맞는 정도가 아니라 어릴 적 고향을 되살려주는 추억의 맛이야. 세아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구나. 아들, 너는 어떠냐? 저도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신 것만큼 맛있어요. 뭐야? 지금 둘 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 김치가 맛있다고? 아유, 아유, 이 똥입들. 이유가 어찌되었든 두 부자가 맛있게 드셔주니 혼자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에 찬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제 김치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남편과 돌아갈 때 김치 한 통을 들고 갔답니다. 그이는 제가 만든 김치가 맛있었는지 사흘 만에 돈을 내고 시댁에 남겨져 있는 제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어머니 혼자 계셔서 조용히 김치만 가져가려고 했답니다. 어머님, 오빠가 김치를 아주 잘 먹네요. 벌써 다 먹어서 더 가져가려고 왔어요. 아, 그거. 냉장고에 있으니까 가져가라. 걔는 입맛이 어떻게 됐길래 그게 맛있다고 하니. 여하튼 알아서 찾아서 가져가라. 네, 어머님. 그럼 냉장고 좀 열게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씀드리고 김치를 찾아 콧노래를 부르며 꺼냈는데 냉장고 문을 닫고 뒤를 돌았더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셨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니? 이 시애미를 이겨먹으니까 좋아 죽는구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솜씨가 좋아봐야 어머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너 지금 나 비웃은 거니? 겉으로 나부를 떨면서 속으로 날 비웃고 있는 게 아니냔 말이야. 시어머니는 아직 기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화를 버럭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열더니 김치 한 덩이를 잡고 제 면상에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차갑고 따갑고 너무 매워서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죠. 손을 더듬거리며 싱크대를 찾아 물을 틀고 눈을 씻는데 뒤에 있던 시모가 이번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년아, 네가 감히 날 능욕해? 그러고 콧노래까지 불러? 애미 뒤진년아!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잘못했지. 아주 잘못했다고.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것부터가 잘못한 거야. 애비나 딸년이나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는 게 아주 꼴보기 싫었다.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오냐 오냐 해주니까 내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해?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만 놔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야! 네 면상 보기 역겨우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지금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말했다간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쥐어뜯긴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에 묻은 김치 양념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부어오른 눈을 차가운 물로 꾹꾹 눌러 붓기를 가라앉혔답니다. 김치통을 들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고 나와버렸네요. 그날의 일은 비밀로 하고 넘어갔고 시어머니가 때때로 부르실 때마다 시아버지가 계신지 확인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또 이유 없이 김치 싸대기를 맞고 듣지 말아야 할 욕을 먹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몇 주의 시간을 보내고 겨우 김치 사건을 잊어가는데
어느 날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답니다.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퇴근하면 상가 뒤로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을 걸어와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아닌 늙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본능에 따라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찍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빼박 증거였죠. 순간 김치 싸대기와 돌아가신 엄마를 욕하고 아빠를 괄시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머리로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동영상을 시아버지께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고 남편과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다는 걸 알리셨답니다. 진아, 그리고 세아가 너희 둘한테는 부끄럽지만 네 애미랑 이혼했다. 이유는 너희 둘 다 알지? 아버님, 이게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아니다. 너 아니었으면 계속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을 게야. 네 시애미가 바람을 피운 게 무려 3년이 넘었단다. 맨날 대낮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남자랑 모텔에서 그 짓거리를 해왔더라고. 니들 보기에 민망해 죽겠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도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내 탓이야. 네 엄마한테 더 많은 관심을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여하튼 너희가 따로 엄마를 만나도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 내 눈치 보는 일은 없도록 하거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욕하기는커녕 당신을 탓하시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말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난다면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시어머니께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지냈죠. 그런데 이혼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게 일하는 학원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멀리서부터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달려오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로 학원 건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년! 당장 내려오지 못해! 니년 때문에 내 인생이 초전박살났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한 대 얻어맞았다고 날 엿먹인 거잖아. 당장 내려와! 저는 또 머리채를 잡히고 맞을까봐 경비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저 아주머니가 절 때리려고 해요. 뭐? 아줌마? 애미 돼지년이 돌아버렸나 시애미를 그따위로 불러?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준비해라. 당장 내려와! 그렇게 악을 쓰며 달려드는데 경비 아저씨가 시어머니 팔을 꺾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너 내가 복수할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봐라. 멀어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수가 찾아올지 모르고 몇 주의 시간을 보냈어요. 시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 모임이 끝나버리자 친정아빠를 뵌 지 꽤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담근 김치와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여자 구두가 보여 조금 놀랐고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크게 놀라 뛰어들어갔어요. 이윽고 제 눈앞에는 침대 위에 포개어 있는 아빠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내 시어머니랑 한 침대 위에 있는 거냐고? 지수야, 오해야. 이건 오해라고. 내가 설명할 테니 가만히 있어봐라. 아빠가 지금 옷을 벗고 있는데 무슨 오해야? 진짜 실망이야. 색이 왔구나. 내가 지난번에 한 말 기억하지? 이게 내가 말한 그 복수다. 어때? 마음에 드니? 이제부터 새기가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야 하나? 저는 구역질이 나와 그대로 친정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어떻게 걸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어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와의 연락을 당분간 끊기로 했어요. 아빠는 모든 게 오해라며 말할 기회를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셨는데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끼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아빠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주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는지 아빠 뒷모습을 계속 보내주며 당신의 복수가 마음에 드느냐고 하셨죠. 이 일을 시아버지는커녕 남편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으니 어떻게 제 입으로 떠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척하며 남편과 지내는데 제 낯빛이 안 좋아 보였는지 걱정의 말을 하더군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잠도 설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인지 말해봐. 무슨 일은 무슨, 그냥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야. 다들 겪는 스트레스지 뭐. 쉬엄쉬엄 해. 아니면 당분간 학원을 쉬든가.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당신이 그렇다면 알겠어. 그런데 자기야, 우리 장인어른 뵌 지 꽤 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찾아뵐까?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라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왜? 그러니까 아빠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자고. 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뵐 거야. 다음에 뵈러 가자. 겨우 당황한 모습을 숨기고 친정에 갈 상황을 막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아빠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진지하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꼭 집에 들러라.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피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친정에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오후 시간에 학원에 출근하기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두 손에 땀을 여러 차례 닦아내고 겨우 올라갔죠.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걷다가 친정 현관 앞에 다다랐는데 문을 두드리며 아빠를 부르는 시어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식 씨, 문 좀 열어봐요. 왜 허락도 없이 비번을 바꾼 거예요? 당장 문 열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너 왔니? 그런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나랑 네 아빠가 긴히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거라. 아빠가 오늘 꼭 오라고 했어요. 저도 매일 피하기만 했는데 오늘은 두 분 이야기를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사실을 아버지와 남편에게도 알려야겠어요. 글쎄, 오늘은 안 된다니까 다음에 오라고. 너 여전히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구나. 그 순간 친정집 현관문이 도어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윽고 아빠의 화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수 왔니? 들어와라. 아줌마도 들어와요. 곧 다른 손님들도 찾아올 테니까. 다른 손님들이라니? 누구? 설마 아버님을 부른 거야?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창식 씨가 기분이 풀렸나 보네. 그럼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내며 친정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근심 걱정을 무겁게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거실 텔레비전을 틀더니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꽂으셨어요. 지수야, 100마디 말보다 이 영상을 보는 게 낫겠구나. 잘 보고 판단해라. 창식 씨, 뭔데 그래요? 기대되네. 저는 입을 다물고 텔레비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다가 점점 공포감에 휩싸여서 입을 벌리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현관문을 비추는 영상이 먼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도어락에 하얀 가루를 뿌리더니 지문이 묻은 숫자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열심히 누르더군요. 그 다음 영상은 아빠가 안방 영상이었는데 화장실에 샤워를 하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나타나 아빠를 놀라게 했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대화가 들렸어요. 이것 보세요, 안사돈. 또 어떻게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고요? 창식 씨, 당신도 날 좋아하잖아요. 언제까지 마음을 숨길 거예요? 이리 와봐요. 내가 물기를 닦아줄 테니까. 이 미친 여자야! 지난번에 내 딸이 이 광경을 보고 오해를 하고 나랑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그때 내가 경고했지. 또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왜 이러실까? 날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딸에게 좋을까? 아마 동네방네에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걸?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나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왜 자꾸 스토커 짓을 하냐고? 나도 처음엔 당신 딸한테 복수할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창식 씨 당신을 향해 있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귀어 봅시다. 내가 귀여워해 줄 테니까 이리 와봐. 영상 속 아빠는 거부의 손짓을 계속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가까이 들이대더라고요. 이에 아빠가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밀어버리고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경찰을 부르지도 못하고 비밀번호만 바꾸면서 공포에 떨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옆에 있는 시어머니를 쏘아보았는데 잘못한 걸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창식 씨? 나나 당신이나 싱글이니까 잘 해보자고 퇴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귀어 봅시다. 세아가,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 진짜 무서운 분이셨군요. 스토킹에 성추행까지 우리 아빠를 이렇게 괴롭히고 무사할 것 같아요?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어요. 예, 오버하지 마라. 지금 네 아빠도 날 좋아하고 있어. 귀엽게 튕기고 있는 게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냐? 그러자 아빠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이 증거 영상도 다 제출했고 담당 형사를 만나고 왔다고. 곧 있으면 이 집에 올 거야. 이 미친 여자를 잡으러 말이야. 뭐가 어째? 날 신고했다고? 창식 씨, 날 사랑하잖아. 나한테 분명 사랑의 눈빛이 보냈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벌떡 일어나 달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고 다른 손으로는 아빠의 다리를 잡고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 돼! 문 열지 마! 이것들이 쌍으로 날 엿먹여!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오늘 너희 부녀 죽고 나도 죽을 거야! 이거 놓으세요! 아! 지수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문을 열게. 아빠는 손으로 시모의 따귀를 세게 날려 뒤로 자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아빠 다리를 잡고 있던 손이 풀렸고 곧 현관문을 열었답니다. 형사 둘이 다급하게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떼주었어요. 내 인생 망친 너희 둘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필코 복수를 하고 말 거야! 형사들은 시어머니의 팔을 꺾고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발광하는 시모를 억지로 끌고 친정에서 나갔어요. 저는 아빠한테 먼저 오해한 것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아빠 또한 진작 사실을 말하지 못해 후회가 되고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저 미친 여자를 봐라.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서 그냥 나를 괴롭히게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고하면 소문이 나서 너랑 독고 서방이 곤란하게 될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 그동안 진짜 무서웠겠다. 어떻게 도어락에 밀가루를 뿌려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오금이 저렸다. 너를 생각해서 그만둘 때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를 결심했어. 그렇게 아빠와의 오해를 모두 풀게 되었고 곧 시아버지와 남편을 한 곳에 불러 그동안 시어머니가 한 짓을 일러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악하며 잠시 쓰러지셨고 남편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만 연거푸 쉬었네요.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스토킹과 성추행, 무단 침입, 불안감 조성 등등 수많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법원에서 본 시어머니는 광년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에게 좋아하는 남자한테 대시 좀 했다고 감옥에 보내느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대들다가 법정 모욕죄까지 추가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궁창 속에 처박히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지나가고 몇 달 뒤부터는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승진을 하고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답니다. 그리고 친정 아빠한테 진짜로 좋은 여자분이 생겨서 겹경사를 맞았네요. 시아버지는 여자 만날 기회가 있긴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다며 혼자 사시겠다고 하셨고요. 다행히 제가 쌍둥이 딸을 낳게 되자 시아버지가 바쁜 삶을 살게 되셨어요. 저와 육아를 번갈아 하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은 제 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시아버지 품을 좋아해서 시댁에서 재우고 오는 날이 자주 있답니다. 제 지난 사건을 적다 보니 두 팔에 닭살이 여러 번 돋았네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의 범죄 스릴러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어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고 짜릿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